엄마는 아직도 거기 있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 한 여자가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 씨,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분이 3년 전부터 이 병원 후원자예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인지 찾아봤더니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당신 할머니예요.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목 끝에서 걸렸어요. 왜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왜 지은이의 엄마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지은이는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한 여자의 인생을 뒤바꾼 운명적 선택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박지은은 26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은 9,86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사흘에 한 번 쉬는 스케줄이었어요. 한 달 통장 잔액은 언제나 5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월세 33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건 17만 원이었어요.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라면과 햇반을 사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건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아침 식사는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이었어요. 1,500원짜리를 반값에 살 수 있는 시간, 오전 6시. 바로 퇴근하는 시간과 겹쳤습니다. 지은이의 방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에 햇빛이 드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뿐이었어요. 습기 때문에 벽 모서리에는 늘 검은 얼룩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박성태 53살이었어요. 지은이가 12살 때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의 이름은 한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한서연, 지은이와 동갑입니다. 아버지는 재혼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식구야. 서연이랑 친하게 지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작게 떨렸어요. 그건 12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친엄마 최영희는 지은이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 6년을 혼자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지은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만 알았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재혼 후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새엄마가 치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혼 가정이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새엄마 한미숙은 주방에 서서 말했어요. 지은아, 넌 손이 빠르니까 설거지는 내가 해. 지은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설거지, 청소기, 분리수거.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지은이의 몫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분리수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서연은 한 번도 청소기를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뭐해? 새엄마가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공부해야 해. 지은이는 공부를 안 하잖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수세미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목이 빨개졌어요. 조금만 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학원이었습니다. 지은이도 수학이 힘들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원을 권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저도 학원 다니면 안 돼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버지가 새엄마를 보았습니다. 새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지금 돈이 빠듯해. 서연이 학원비도 간당간당한데. 아버지는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지은아, 혼자 공부해봐. 넌 머리가 좋잖아.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발끝을 내려다보았어요.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도서관에서 혼자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났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지우고 또 지웠어요.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서연이는 수능 당일 새벽 새엄마가 직접 차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지은이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이 꽉 찼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갔습니다. 수능이 끝난 날 저녁이었어요. 새엄마가 서연이를 위해 소갈비를 샀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어요. 지은이도 앉았습니다. 새엄마가 서연이 앞에만 고기를 놓아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수고했어. 잘 봤지? 지은이는 밥 공기를 들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제야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땠어?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어차피 대학 안 가도 되잖아. 취직해서 일찍 독립하면 되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숨이 목끝에서 걸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결국 서연이는 지방사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지은이는 수능 결과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지는 반지하 방 서랍 안에 넣어두었어요.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아무도 보지 않은 결과지였어요. 지은이는 20살이 되던 봄에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아빠, 저 독립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알았어. 연락해. 그게 전부였어요. 지은이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혼자였습니다. 26살 7월의 밤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버스는 끊겼어요. 지은이는 걸어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소리였어요.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버려진 박스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70살은 넘어 보였습니다.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속으로 말이 올라왔어요.
그냥 가. 신고만 해. 지금 새벽 2시야. 내일 오전 근무도 있잖아. 몸도 무겁잖아. 지금 내 몸도 힘들고 내일도 아니잖아. 지은이는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 앞 아파트인데 거기까지만 가면. 지은이는 할머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할머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지은이의 어깨뼈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지은이는 이름을 가르쳐 주기가 뭐해서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라고 얼버무리며 들어가세요.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현관문을 닫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걸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일을 한 것인데. 그런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어요. 지은이는 씻지도 않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지하방의 천장을 보며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 오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지은 씨세요? 네, 맞는데요. 저 고은정이에요. 지난번에 골목에서 도와주신 할머니 지인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사실 그날 넘어지셨는데 병원 가봤더니 고관절 골절이에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CCTV 확인해 보니까 지은 씨가 어머니 부축하다가 어머니를 넘어뜨린 것처럼 보인대요. 숨이 멈췄어요. 제가 지금 할머니가 지은 씨 때문에 다친 거 아닌지 확인해야 해서요.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하면 직접 오셔서 해명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도운 거잖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런데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억울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눌렀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입원실 앞에서 고은정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CCTV 봤어요. 각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혹시 우리 할머니 팔 잡다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부축해 드린 거예요. 골목에 쓰러져 계셔서요. 그러니까 그게 화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119 부르면 됐잖아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정이 말을 이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어머니 치료비가 30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지은이의 발이 굳었습니다. 300만 원. 지은이의 통장 잔액은 47만 원이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어요. 고은정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시면 다시 연락할게요. 지은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선하게 살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발바닥이 욱신거렸습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자신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점장 이영기가 지은이를 불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점장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지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손님이 민원을 넣었어요. 지은 씨가 불친절했다고. 지은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날 새벽 3시에 손님이 아이스크림 거스름 돈 잘못 받았다고 했어요. 500원이 부족하다고요. 지은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줬어요. 저 분명히 맞게 드렸어요. 지은 씨 말을 믿지만 2번 이러면 저도 어떻게 못해요. 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고장이었어요. 지은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조용히 서류를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절대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지은이는 반지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여놓고 먹지 않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능 결과지를 꺼냈어요.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2등급.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혼자 말했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반지하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결과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은정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저 고은정이에요. 네. 저희 할머니가 지은 씨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딱딱함이 빠져 있었어요.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병원이었습니다. 6인실 입원실이었어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었어요. 눈매가 인자했습니다. 지은이가 들어서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학생.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좀 어떠세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작고 따뜻했어요. 내가 나를 도와줬잖아. 당연한 거 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한참을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내 지인이 오해를 해서 미안해요. 고은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지은 씨. CCTV 다시 확인했어요. 지은 씨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봤나 봐요.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되셨을 거잖아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학생, 이름이 뭐예요? 그날 안 알려줬잖아요. 박지은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 박지은이. 할머니가 뭔가를 기억하는 듯이 중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박성태 씨예요? 지은이의 숨이 멈췄습니다. 네, 어떻게?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나는 최영이 어머니야. 지은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최영이, 지은이의 친엄마 이름이었어요. 엄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래 찾았어. 내 아버지가 재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 지은이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희가 떠나고 나서 지은이가 나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인데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그때 고은정이 말했어요. 지은 씨, 저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고은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지은이에게 보여줬어요. 병원 홈페이지였습니다. 후원자 명단이 있었어요. 이 병원, 할머니가 3년 전부터 익명으로 후원하셨어요. 매달 30만 원씩이요. 지은이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후원자 신청서에 수혜 대상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20대 30대 저소득 1인 가구. 지은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신청서에 특이사항을 적으셨는데요. 고은정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기로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제 딸의 딸이 언제 어디서든 아프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지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은 씨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태가 서 있었어요. 지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은아. 지은이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고은정 씨가 연락해줬어. 내가 여기 있다고. 아버지의 눈이 빨갰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지은아.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그때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숙이한테 맞서줬어야 하는데, 아빠가 겁쟁이였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괜찮지 않아도 돼, 지은아. 그 말에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강순남은 퇴원했습니다. 고은정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날 지은이는 병원 원무과에 불려갔습니다. 박지은 씨 3년 전부터 이 병원 후원자로 지정된 수혜 대상자세요. 원무과 직원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소득 청년 의료 지원 계정이 개설되어 있어요. 사용하신 적이 없어서 적립이 됐는데 현재 잔액이 1,080만 원이에요. 지은이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080만 원. 손이 떨렸어요.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걸 제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의료비, 건강검진, 심리상담, 약제비 모두 해당돼요. 그리고 사실 이 계정을 만든 분이 메모를 남기셨어요.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이걸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니 아파도 괜찮아. 지은이는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었어요. 숨이 목 끝에서 걸렸습니다. 오래 읽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알았어요. 어릴 때 자주 보던 사진. 재혼 후 사라진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다. 지은이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가 옆에 섰습니다. 영희가 24세 찍은 사진이야. 지은이 낳기 전이야. 지은이는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지은이랑 똑같았어. 힘들어도 티를 안 내고 남 도와주다가 제 손해를 봤어. 그래도 웃었어. 지은이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흘리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 닮은 거예요? 할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똑같아, 지은아. 얼굴도, 손 크기도, 걷는 모양도 다 똑같아. 지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의료사무직 교육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인턴십도 연결되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는 줄였습니다. 주 사흘로요. 점장 이영기가 불렀어요. 지은 씨, 그 민원 조사해 봤어요. 손님이 영수증 잘못 챙긴 거였어요. 지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고장 취소할게요. 미안해요. 지은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언니 나야. 나 취업 안 돼서 힘들어. 사실 언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밥이나 한번 먹을 수 있어? 지은이는 그 메시지를 오래 보았습니다. 조금 생각했어요. 응, 어디서 볼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나 요즘 혼자야. 새엄마랑 지난달에 정리했어.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잘 못해줘서 미숙이한테 따졌더니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뭘 해줬는데 따져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때 아빠가 그 말 들으니까 그제야 보이더라. 내가 얼마나 못난 아버지였는지. 지은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제가 만들게요.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와요. 아버지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갈게, 지은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에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에도 햇볕이 2시간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그 햇볕 안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지은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 짧은 새벽의 선택이 지은이의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는 가끔 선하게 살면 손해라고 느낍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의 엄마처럼, 이름 모를 후원자처럼 말없이 조용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지금 혼자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버팀이 반드시 꽃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만남이었습니다.